지금 본인 거실에 안전하게 앉아 계실 겁니다. 천장도 있고 문도 잠겨 있고 밖에서 무엇이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만 년 전 우리 땅 어느 동굴 한 사람은 그 안전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굴 안에 사람 뼈와 거대한 짐승의 뼈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실제로 발굴된 흔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인의 시작과는 좀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 땅 첫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먹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볼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 동굴에서 발굴된 4만 년 인골이 어떤 짐스승의 뼈와 함께 잠들어 있었고,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국인의 진짜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정체. 먼저 한국 땅 어디에서 그 흔적이 나왔는지부터 따라가 봅니다. 한국에는 석회암지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석회암은 비와 지하수에 잘 녹는 돌이라서 수십만 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평창과 영월과 정선, 충청북도 제천과 단양과 청주,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평양 일대, 이런 석회암지대 동굴들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자리였습니다. 비도 피하고 짐승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기에 동굴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굴 안은 사계절 기온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한겨울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고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4만 년 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굴에 사람과 짐승이 시기를 달리하며 살았고 끝내 그 동굴 안에 함께 묻혔습니다. 1972년과 1973년에 북한에서 큰 발굴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덕창군에 있는 한 동굴, 이름이 승리산 동굴입니다. 이 동굴 안에서 두 층에 걸쳐 사람 뼈가 나옵니다. 아래쪽 더 오래된 층에서는 어린이 뼈가 나왔는데 약 10만 년 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덕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쪽 더 가까운 층에서는 어른 남자 두개골과 치아가 나옵니다. 이를 승리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동굴이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는 더 옛종에 가깝고 어른은 더 우리에 가까운 종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른 시기 사람들이 차례로 머물다 갔다는 뜻입니다. 이 한 동굴 안에서만 사람 뼈와 함께 짐승뼈가 약 2,000점이 나왔습니다. 돌로 만든 도구도 같이 나왔고요. 사람과 짐승이 같은 공간을 두고 다투던 시기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걸 한 동굴이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동굴도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상원군의 검은모루 동굴입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이 동굴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됩니다. 약 6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 종이 살던 시기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허리 펴고 직립한 인간이란 뜻인데 우리보다 한참 앞종입니다. 60만 년 전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가장 옛날이라고 떠올리는 신석기 시대가 약 1만 년 전입니다. 신석기보다 60배 더 옛날입니다. 한반도 땅에 사람의 흔적이 그 정도로 깊게 박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검은모루 동굴에서도 사람 뼈와 함께 짐승뼈 화석이 같이 나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우리 땅에 살았다는 가장 이른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남한에서도 첫 구석기 동굴이 확인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전말 동굴이 있습니다. 1973년에 한 대학 발굴팀이 남한 최초로 확인한 구석기 동굴 유적입니다. 한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전말 동굴에서 사람 뼈와 석기, 그리고 짐승 뼈가 함께 나왔습니다.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의 뼈로 추정됩니다. 1980년대에는 평양 일대 석회암지대에서 용곡동굴과 승호동굴이 더 발견됩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도 단양 군항굴과 정선, 매둔동굴 같은 동굴 유적이 계속 확인됩니다. 한국 땅 곳곳에 4만 년에서 60만 년 전 사람들이 살던 동굴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동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같은 동굴에 함께 묻힌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온 것이냐? 짐승이 사람을 사냥감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뼈를 남긴 것이냐? 그 답을 찾기 위해 동굴에서 함께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 뼈와 함께 나온 짐승 뼈가 어떤 짐승이었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보는 사슴이나 멧돼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완전히 멸종한 무서운 동물들이 같은 동굴에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동굴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이나 불곰이 아닙니다. 동굴곰은 빙하기 시대에 살던 거대한 곰입니다. 어른 동굴곰 한 마리의 체중이 1톤 가까이 나갔습니다. 1톤이면 작은 자동차 한 대의 무게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동굴 안에서 본인을 향해 일어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사람의 2배 가까이 되고 앞발에 달린 발톱 하나가 사람 손가락 길이입니다. 동굴곰은 그 큰 몸으로 동굴 안에 살면서 겨울잠도 잤고 새끼도 길렀습니다. 사람도 같은 동굴을 쓰고 싶었을 텐데 그 동굴에 동굴곰이 살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동굴은 사람이 먼저 쓰다가 동굴곰에게 빼앗긴 경우도 있었을 거고 어느 동굴은 동굴곰이 떠난 자리에 사람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동굴 유적에 동굴곰 뼈가 자주 나옵니다. 같은 동굴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사람과 동굴곰이 차례로 머물다 갔다는 흔적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동굴 하이에나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점박이 하이에나보다 더 큰 종입니다. 동굴 하이에나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이 동물은 고기를 먹는 것을 넘어서 뼈까지 부셨습니다. 턱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사슴 다리뼈 같은 큰 뼈도 그냥 부셔서 안에 골수까지 빨아먹었습니다. 골수는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포식자가 사슴을 먹고 남긴 뼈도 동굴 하이에나에게는 또 다른 식사였습니다. 사람의 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동굴에서 사람 뼈가 깨진 상태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동굴 하이에나가 부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말 동굴에서도 동굴 하이에나 화석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던 동굴 안에 동굴 하이에나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동굴에서 둘이 마주쳤다면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쌍코뿌리와 털코뿌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콧불소를 동물원에서나 봅니다. 그런데 4만 년 전 한반도에는 콧불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2개의 뿔을 가진 쌍코뿌리와 털이 많은 털코뿌리입니다. 사람보다 2~3배 큰 거대 동물이고 시속 30km 가까이로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뿔에 한 번 받치면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땅 동굴에서 콧불이 뼈가 나온다는 건 그 시기 이 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코끼리와 매머드입니다. 한국 동굴 유적에서 코끼리 뼈와 매머드 이빨이 출토됩니다. 매머드는 큰 코끼리 같은 빙하기 동물입니다. 털이 많고 거대했습니다. 어른 매머드 한 마리가 6톤 가까이 나갔다고 합니다. 자동차 6대를 한 줄로 세운 무게입니다. 정선 매둔 동굴에서는 매머드 이빨로 만든 뼈 도구가 나왔습니다. 이건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매머드 이빨을 가공해서 도구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매머드를 직접 사냥했을 수도 있고 죽은 매머드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이빨을 떼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머드가 우리 땅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짐승은 짧은 꼬리 원숭이입니다. 지금 한국에 야생 원숭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4만 년 전에는 우리 땅에도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물 유적에 짧은 꼬리 원숭이 뼈가 같이 나옵니다. 이건 당시 한반도가 지금보다 따뜻한 시기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원숭이는 추운 곳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짧은 꼬리 원숭이까지 살았다는 건 이 땅 기후가 빙하기 안에서도 짧게 따뜻해진 시기가 있었고, 그때 남쪽에서 원숭이가 이 땅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짐승의 뼈가 한국 동굴 안에 사람 뼈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같은 동굴에 살았거나, 사람이 짐승을 사냥했거나, 짐승이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도구가 단단하게 발달하기 전에 사람은 동굴곰이나 동굴 하이에나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사냥꾼 사람의 이미지는 사실 한참 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짐승의 먹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고 무거운 사실입니다. 약 2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살던 인류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로 호모 하빌리스가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름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에서 악어의 이빨저 자국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표범에게 사냥감이 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어느 화석에는 두개골 정확한 위치에 큰 고양이과 포식자가 두 송곳니로 들어올린 자국이 2개 똑똑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은 사냥꾼이 아니라 동물의 식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호모 하빌리스도 큰 포식자 앞에서는 작은 먹이였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호모 에렉투스도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굴곰이 사는 동굴 옆에서 살았고, 동굴 하이에나가 사람 뼈를 부쉈고, 쌍코뿌리에 돌진에 당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고인류 화석에서도 같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람 뼈에 칼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동물의 이빨 자국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살을 발라낸 흔적이기도 합니다. 인류 초기 어느 시점에는 사람도 사냥감이 됐고, 사람도 사람을 사냥감으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만 화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동굴 인골에 남아있는 깨진 자리들도 그 같은 흔적의 우리 땅 사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한 시점부터 이 그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돌 하나를 다른 돌에 부딪혀서 날카로운 끝을 만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돌끝을 손에 쥐고 짐승이 죽은 자리에 다가가서 살을 발라냈습니다. 큰 짐승을 죽일 능력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돌을 나무 막대 끝에 묶어서 창을 만듭니다. 창은 손이 닿는 거리보다 더 멀리서 짐승을 찌를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5명이 한 마리 사슴을 둘러싸면 사슴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무리가 커지고 도구가 발전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사냥꾼이 됩니다. 한 박물관에 보관된 반양 군항굴 자료에서 나온 동물뼈 중 약 97%가 사슴뼈입니다. 사슴이 정말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슴이 한반도 구석기 사람들의 주요 사냥감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선 매둔 동굴에서는 후기 구석기 시기에 매머드 이빨과 술록뿔로 만든 뼈 도구가 나옵니다. 약 4만 년 전을 지나면서 우리 땅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사냥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매머드 같은 거대 동물의 이빨로 도구를 만들 정도가 됐다는 뜻이고, 사슴을 사냥해서 동굴로 가져와 식량으로 삼을 정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된 겁니다. 한 연구소가 정리한 발굴 보고서에 따른 승리산 동굴의 두 층이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래층 약 10만 년 전, 어린이 뼈는 더 이른 시기 사람입니다. 위층 어른 남자 두개골은 더 늦은 시기 사람입니다. 같은 동굴이지만 두 사람은 다른 종일 가능성도 있고, 같은 종의 다른 단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땅 사람들의 도구와 무기와 무리의 크기가 함께 자라가고, 어느 시점에 동굴곰과 동굴 하이에나가 더 이상 사람의 위협이 아닌 사람의 사냥감이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한 동굴 안에 우리 땅 인류의 그 긴 진화가
켜켜이 쌓여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진짜 출발점이 그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곰의 발자국 옆에서 자란 한 아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점점 도구를 잘 만들고 무리를 이루어 사슴과 매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1만 년 신석기 시대로 이어졌고, 가덕도 인골 같은 흔적으로 남았고, 결국 오늘 거실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본인까지 이어집니다. 4만 년 전 그 동굴 안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의 후손은 오늘 여기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오늘의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이 사는 안전한 거실은 동굴곰의 동굴 옆에서 살아남은 그 한 아이의 후손이 1000만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동굴 4만 년 인골과 그 옆에 짐승뼈가 가르쳐주는 한국인의 진짜 시작. 한 핏줄도 아니고, 한 종도 아니고, 사냥꾼도 아니고, 동물의 먹이였던 사람이 살아남아 사냥꾼이 되고, 농부가 되고, 오늘이 된 그 길고 긴 흔적. 오늘 본인이 누리는 안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4만 년의 진짜 정체.